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아베의 행각을 비호하는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한국과 일본의 분쟁을 만들어낸 정객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이 있었죠. 팔은 안으로 굳게 마련이라고 보통은 자기 나라 편을 드는데 굳이 그런 본능을 억제하는 일부 집단의 심리 말이죠. 적어도 일부 집단이나 인사들에게는 그 이유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정의감이 아니라는 점도 앞에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억지를 비호하는 집단의 사고방식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얼핏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인 것 같지만 밑바닥의 공통점을 알고 보면 뭔지 알아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역사를 왜곡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역사를 왜곡시켜 기득권층 유리한 상황 만들자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일본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좀 심했다는 것뿐이죠. 이런 측면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토착 외부의 사고방식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의 공감대가 생기는 거고 서로 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례 중 하나를 꼽아보죠.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만행 중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난징 등 여러 곳에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통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크게 비난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일본 일각에서 대한민국에 슬쩍 들이대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베트남에서 학살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사과와 반성 요구하려면 너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 취하라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집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월남전에 대한 이야기로 빠질 수 있으니 너무 자세한 시비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이번 방송에서의 초점은 대한민국 일각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점에 대해 이들의 사고방식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해볼 논리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책임을 느낄 필요 없다. 이유는 베트공들이 먼저 제네바 협정 무시하고 민간인 복장으로 아군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일 뿐이기 때문이다. 군복을 입는 이유는 민간인 아닌 전투원이라는 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먼저 민간인 복장으로 아군을 습격하곤 했으니 민간인과 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 아군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인도 공격했을 뿐이다. 그러니 민간인 학살 피해도 베트남 사람들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그럴듯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이 논리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되니 역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이 논리로 변명을 하게 되면 비슷한 사건, 즉 일본군이 제국주의 시절 벌이고 다닌 학살도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는 점입니다.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죠. 한국의 독립군을 비롯한 중국의 저항 세력이 모두 군복을 갖춰 입고 일본군과 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런 세력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민간인들도 같은 논리로 학살 대상이 되어도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이런 논리 구조만 이해하고 봐도 왜 이런 부류들이 일본의 만행에 대해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죠. 지금 한일 분쟁의 기원을 따진다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권 때 합의했다는 사실부터 시작을 하지 그 합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않으려 한다는 점 말입니다. 이런 사고 구조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벌인 일들의 동기 같은 본질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적당한 꼬투리만 찾아 따지겠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학살 문제만 해도 그렇죠. 학살, 특히 민간인 학살은 대부분 침략전쟁을 벌이는 측에서 벌이게 됩니다.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이건 남의 것 빼앗아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려고 벌이는 짓 아닙니까? 당연히 힘에 자신이 있으니까 쳐들어가겠죠. 그럼 힘이 약한 상대 측에서 뻔히 질 거 알면서 표신하는 군복 입고 정면으로 붙어주겠어요? 전쟁이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서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게 없는 게임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침략당한 약자 측에서 민간인들과 뒤섞여 저항하던 수법은 애초부터 규칙 같은 거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던 시기부터 어쩔 수 없이 활용하던 거고요.
말 위에서 정복은 할 수 있겠지만 통치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런데도 민간인과 섞여 저항했으니 학살을 벌여도 괜찮다는 식이면 힘이 약한 나라는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군대 전멸당하고 힘 있는 쪽에 나라 이권 다 내주라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세상 모르고 살던 약소국 사람들이 강대국들끼리 맺은 제네바 협정 조항 외우고 다닌답니까? 또 민간인들 대부분이 원해서 이런 전쟁에 말려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싸우는 쪽에서 멋대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말려드는 것뿐이지. 사정이 이런데도 강대국들끼리 시작한 협정조항이나 내세우면서 이거 위반이니 무슨 꼴을 당하던 니들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가 뭐겠습니까? 사실 국제사회에서의 규칙 누가 만들겠어요? 힘없는 약소국이 만든 규칙이 받아들여지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 힘있는 강대국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힘없는 나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던가요?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규칙 만들어 놓고 강요하면서 지들 횡포에 저항한다고 그런 규칙 어기면 바로 그거 트집 잡아 응징하는 게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논리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논리를 비호하는 이유가 대충 보일 겁니다. 사실상 나라의 이권을 팔아먹은 박근혜 정권과 아베의 입장을 비호했던 것처럼 이들이 비호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일본 같은 대국분들과 짜고 챙겨먹은 이권이죠.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일본의 기득권층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이유 역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뿐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사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쯤 한국 프로축구에 진출하려던 브라질 선수들과 어울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브라질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통역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조금씩은 듣게 됩니다. 이때 들었던 얘기 중 이번 문제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포르투갈에게서 독립하고 제법 세월이 흘렀는데도 브라질의 자원 일부는 아직도 포르투갈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민지에서 풀어주면서도 일부 자원은 계속 넘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이런 일에 협조해 주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조치를 통해 식민지배 세력과 이권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세력이겠죠. 물론 이런 정도 이권을 남겨줘야 식민지배를 풀어주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이권이라도 남겨주고 독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립이 기정사실화되고 난 뒤 세월이 상당히 흐른 지금까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그런 이유로만 설명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야 될 이권을 과거 지배자들에게 돌리면서 이권 나눠 챙겨먹는 집단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예 현지 원주민과 혼혈을 만들어 이들을 통해 통제하려 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가 제법 심한 필리핀에서 큰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혼혈 가문이랍니다. 그러니 이들 사고방식이 어떻겠습니까? 힘 있는 외부 세력에부터 나라 이권 팔아먹고 그 피해를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피해를 뒤집어 쓰는 힘없는 자기 나라 사람들은 미천한 것들이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겠고요. 우리 사회 이른바 토착외구들도 사고방식이 다르겠습니까?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게서 한국이 독립하던 시기에 이들 뒤봐주고 이권책인 집단들이 아니었던가요? 이들로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비판이 가해지는 게 달갑지 않겠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빼앗아간 이권을 나누어 받은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식민지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비판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되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식민지배 전통이 깊은 나라들은 이런 비판도 마음껏 못한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여기서 만족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자, 그런데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역사였습니다.